선생님, 제가 그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제가 그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2012년에 중1로 만난 제자였다. 2025년 1월에 어엿한 사회인이 된 제자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아이가 나에게 건넨 질문이었다. 2012년, 당시 육아휴직 후 2학기에 학교 복직을 앞둔 시기였다. 그때 우리 학교는 중1만 남학생 반, 여학생 반이 따로 있던 시기였는데 내가 담임으로 만나게 될 8반은 이미 선생님들에게 유명했다. 복직 전 방문한 학교에서는 나를 마주치는 선생님들마다 "에구, 복직하자마자 어떡하노?" 라는 눈빛으로 말을 걸어오셨다. 아니나 다를까 힘 있는 남자애들의 목소리가 반을 지배하고 있었고 서로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기 일쑤라 그때까지 담임을 맡으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서늘한 기운이 교실에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하늘도 아닌 학생들 마음이니 어떻게든 노력하면 통하는 게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했다. 학급 종례일보도 만들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제안하고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녀석들은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서 뙬리를 풀지 않았다. 남학생 반에서 결국 내가 최후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제안했던 게 엉덩이 한 대씩 맞기였다. 교사가 된 후 체벌은 내 사전에 없었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이전에 친구를 놀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자신과의 결별. 물론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 얘들아, 선생님이 2학기에 복직해서 너희들에게 아직 낯선 건 이해해. 그렇지만 이렇게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함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는 건 두고 볼 수가 없어. 만일 친구들을 놀리고 함부로 대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할 거야. 하지만 자신이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제 그런 자신과 헤어지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명을 가리키며 "선생님, 쟤는 그런 적이 없는 아이예요." 라고 말해서 그 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자발적으로 엉덩이 한 대씩 맞았다. 이 방법밖에 쓸 수 없었던 나는 안팎으로 눈물이 줄줄 새어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듯 바로 학급 팔씨름 대회도 열었다. 예상대로 반에서 힘께나 쓰는 아이들이 우승을 해서 냉큼 그 아이들에게 우리 반 지킴이 임명장을 수여해주고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다른 반 친구들이 혹시나 우리 반 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이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지고 친구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말과 함께 머쓱해진 녀석들은 더 이상 반에서도 불필요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난 녀석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개인별 상장을 만들어 선물했다. 따뜻한 마음상, 형설지공상, 살신성인상, 미래의 형사상, 베스트 우정상, 최고의 스마일상, 똑딱시계상, 위풍당당상, 발킥 최고상, 정리의 달인상, 관포지교상, 영어의 달인상, 훈남상, 느긋함의 대가상, 최고의 눈도장상, 학급 헌신상, 최고의 상점상, 베스트 배려상, 미래의 경찰상 등 한 학기 동안 관찰한 학생들의 삶이 녹아든 우리만의 상장이었다. 이번에 만난 제자는 그때 헤어질 때 발킥 최고상을 받았던 8반 학생들 중 하나였다. 남자애들 무리에 있다 보니 세게 보여야 한다 싶어 사물함을 발로 차기도 하고 목소리도 더 크게 내는 아이였지만 그럴수록 난
그 아이의 내면이 들여다 보였다. 그래서 학년이 바뀔 때 일부러 쎄 보이려는 가면은 쓰지 말라고 너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나 보다. 나에게 학창시절 자신이 만난 선생님 중에 꼭 연락하고 싶은 유일한 분이라는 말을 해주며 해마다 한 번씩은 안부 문자를 전해주고 군대 가서도 연락하던 제자였는데 이번에 만나고 싶다는 카톡이 왔다. 2025년 1월 8일에 만난 이젠 27이 된 제자. 사회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원하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부모님에게도 힘이 되어주고 나름 목표한 것들을 잘 이뤄나가고 있는 것이 대견했다. 그렇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제자가 갑자기 꺼낸 말. 선생님, 제가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자신이 목표로 했던 성공이라는 것에 금전적으로는 이뤄가고 있는데 공허하다고 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제자에게 성공을 물질적인 것에만 두지 말고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작년에 졸업한 제자들에게 보낸 영상 중 내가 읽어줬던 책의 구절과 함께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소년의 물음에 두더지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답을 했다. 나의 책장 한가운데 늘 꽂혀 있는 책,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에 나오는 내용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나를,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방향을 흔들릴 일도 없을 것이다. 2012년 지독한 짝사랑에 힘들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역시 사랑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두 떠난 교실에서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한마디씩 짧은 편지를 적고 칠판에 초코파이를 붙여가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당시에는 바로 학생들의 답으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10년이면 변한다는 세월도 거슬러 아직까지 연락을 해주고 만나러 오는 오랜 인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자신에게 가장 큰 인복이라고 말해주는 제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교육은 결국 먼 미래와 닿는 현재의 예스입니다.